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9월 24일 화요일 아침 출근길입니다. 현재 시간은 5시 40분이고요. 매일 똑같은 시간인데 그 8월 달의 느낌하고 9월 달의 느낌은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느낌은 한밤중이라는 이런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오늘 아침 영상에서는요, 어제 저녁에 올린 영상 중에 우리 한 분이 댓글로 달아주신 일반인들이 지식산업센터 임대하는 과정, 임대하는 절차,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달라 그러셔서 그 부분 한번 준비 한번 해볼게요. 지식산업센터를 일반인들이 취득을 해서 임대 사업을 하기에는 몇 가지만 준비가 되면 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지법에 적용을 받아서 산업 직접 활성화에 관한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여기에 따라서 이 지식산업센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분양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예전에 아파트형 공장일 때는 굉장히 많이 이 부분을 따졌는데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그때 이제 정책 자금과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꼭 이 부분이 구비되어 있는 회사만이 분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은 사실은 좀 변칙적인 부분이죠. 이제 모든 지자체에서 이 지식산업센터를 유치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러한 이제 공장, 쉽게 얘기하면은 IT 기업 이런 업종들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명분입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기업체가 아닐지라도 이런 기업체를 지자체에서는 유치했다라고 하는 이런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양을 받아서 받는 모든 기업체가 기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느 한 현장을 자기가 마음에 든 현장을 분양을 받아서 임대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제 그 분양을 하는 그 사업 시행자는 모집 공고에 이런 업종, 그다음에 이 산지법에 해당하는 업종이 분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모집 공고에 그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그 호실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 호실을 만약에 내가 분양을 받아서 임대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호실을 개인 이름으로 일단 분양을 받습니다. 개인 이름으로 입금을 하고 개인 이름으로 분양 계약서를 발급을 합니다. 회사 명의나 뭐 사업자 등록증이 없이요. 개인 이름으로 발급을 하게 되면 그 발급된 계약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규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업종으로 이때 이제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어야 되겠죠. 이런 업종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목록으로 실제 사업 개시일은 이 지식산업센터가 준공되어서 입주할 시점으로 가상으로 잡아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다시 분양 계약서를 정정해 달라고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분양 계약서에 이제 사업자 등록 번호하고 회사 명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업자 등록증으로 계약금에 대한 부가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가세를 그 사업자 등록증으로 이렇게 끊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기업체가 사업을 하려는 회사가 분양을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이 명분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법하게 나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양을 받고 이제 이게 실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주 시기가 되어서 준공이 나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산지법 그 산업단지 공단하고 일반 지역하고는 이제 이게 차이가 있는데, 그 산업단지 공단은 산업단지 공단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일반 그 외 지역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이제 이 입주 업종이 어떻게 되는지, 이 입주 업종이 정확하게 입주를 하는지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 공단은 이제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까다롭게 보고, 그 외에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을 까다롭게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그 취득세를 예전에 100% 감면을 해주고 그 다음에 75%가 되고 50%가 될 때 이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업체가 실제로 자기가 사용한다고 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기업에만 이걸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 기업체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만 지자체에서는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에서는 관리 감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 취득세를 다시 가산세를 붙여서 환수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만약에 개인 임대사업자가 이걸 분양을 받아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부분만 또 충족하면 될까요? 취득세만 내면 되는 겁니다. 취득세만 내고, 정상적으로 취득세를 내고 그냥 임대사업을 하게 됩니다.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의 현실입니다. 사실은 지식산업센터라는 것 자체가 기업체들이 살 수 있게 만들었고, 산지법의 적용을 받게 만들어서 그 부분에 맞는 사람들만 분양을 받으라고 해서 정책자금도 지원을 해줬고, 그 다음에 취득세도 등록 지원을 해줬는데, 이 모든 것들의 수혜가 일반인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투자를 하게 되더라도 똑같이 대출 부분도 70%, 80%가 대출이 되는 것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산업단지 지역,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이제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을 받으면서 이 등기를 칠 때, 준공에서 등기를 칠 때 쉽게 얘기하면 산업단지 공단에 입주 계약서가 없게 되면 아예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입주 계약서가 있어야만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주 계약서라는 거는 뭐냐면, 나는 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아서 이러한 사업으로 이러한 용도로 이렇게 사업을 구비를 해서 이렇게 사람을 구성을 해서 이런 장비를 들여서 여기서 사업을 할 예정이다, 이 모양을 써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좀 절차가 되게 복잡하다고 느껴지고, 산업단지는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입주 계약을 하게 되면 실제로 네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산업단지 공단에서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이 실사를 나올 때는 실제로 그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요까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처리가 완료가 되었을 때, 나는 내가 계속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되어서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호실을 다시 매각하기는 좀 그러니까 임대로 전환을 하겠다. 임대사업자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임대사업자로 전환을 할 때 또 산업단지 공단에다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게 이 법이 다 있는 거예요. 산업단지 공단은 이런 절차마다 다 있기 때문에 되게 까다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 디지털 산업단지 안에도 일반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냥 똑같이 다른 외 지역에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게 됩니다. 분명히 문제성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알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거하고
모르고 사업을 하는 거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대처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알고는.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디지털 산업단지가 조금 어렵다라는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평가되는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은요, 산업단지 공단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사업자 등록 중에 업종만, 지식산업센터에 맞는 업종만 들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를 아예 처음부터 감면받지 말고 아예 다 내버리는 형태로 하고 임대사업을 바로 진행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자 등록 중에 그 부동산에다가 임대업만 추가를 해서 그 사업자 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단 산업단지 공단지에게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야기도 드린 부분도 있고요.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또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좀 복잡하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임대사업 하는 데는 실질적으로는 지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단 지역에는 약간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좀 썰렁해져서요,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또 더 잘 관리를 하셔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